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자동차 부품업체 금호 HT입니다. 이 회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미스터리한데요.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계속 골마가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기업의 두 얼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벗겨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 금호 HT가 가진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매출이 쑥쑥 크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이익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 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금호 HT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두 얼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한때는 정말 안정적인 우량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금호 HT는 자동차 조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그 옛날 백열전구 기술로 시작해서 성장했고요. 지금은 차세대 기술인 LED로 완전히 성공적으로 갈아탔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야, 바로 바이오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섹션인데요. 낡은 전구와 새로운 LED. 그렇다면 이 회사는 대체 어디서 진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금호 HT의 핵심 수익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 구성표를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해지죠. 전체 매출의 무려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LED 모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심장은 사실상 LED가 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제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회사의 두 가지 주력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백열전구 사업은 이제 좀 저물어가는 시장이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예요.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LED 모듈 사업은 경쟁은 아주 치열하지만 시장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크고 있어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엔진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도 왜 어떤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회사에 기대를 거는 걸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밝은 미래는 과연 뭘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10년 뒤 전 세계 자동차 조명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금호 HT가 뛰어든 이 싸움터가 바로 이렇게나 거대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분야가 뭐냐? 바로 LED입니다. 2026년쯤 되면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금호 HT가 바로 이 시장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는 거죠. 이 회사를 지켜주는 경제적 해자도 꽤나 탄탄해 보입니다. 우선 낡은 전구 시장에서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의 97% 독점이고요. 성장하는 LED 시장에서도 이미 13% 넘게 차지하면서 주요 선수로 자리를 잡았죠. 여기에 현대 기아차라는 든든한 고객사, 그리고 핵심 기술력까지 있으니 이건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진짜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사업이에요. 물론 성공 확률요? 낮죠. 하지만 진짜 만약에 신약 하나만 터져준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이 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 회사에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4년간 주주들의 돈이 어떻게 녹아내렸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죠. 고점이었던 4,000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금 500원대니까 거의 85% 이상 폭락한 겁니다. 숫자 3. 이게 뭘 의미할까요? 끔찍하게도 이 회사가 무려 3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는 뜻입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내내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만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마이너스 62.7% 이렇게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 구멍난 배가 점점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런 재무적인 문제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말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본업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땅을 왜 210억이나 주고 사죠? 예전에 있었던 바이오 데이터 조작 논란은 또 어떻게 된 거고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상증자 폭탄까지 정말 신뢰를 갉아먹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결국 경영진이 과연 주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의 양면을 모두 모아서 투자자가 마주한 이 궁극적인 딜레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5배.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시장이 금호HT에 매긴 성적표, 바로 PBR이라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PBR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회사를 지금 당장 문 닫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쳐요. 그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지금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0.35배라는 건 그 자산 가치의 35% 가격에 회사가 통째로 팔리고 있다는 뜻이죠. 엄청나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한쪽에는 보석이 있어요. 탄탄한 시장 지위, 엄청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싼 가격.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함정이 있죠. 3년 연속 적자, 곤두박질 치는 이익,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경영진이라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요. 자,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금호HT, 과연 이 회사는 헐값에 버려져서 반등을 기다리는 숨겨진 보석일까요? 아니면 싼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가치 함정일까요? 이 위험한 줄타기 위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